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연구센터 학생연구원 조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연구센터 학생연구원 김윤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연구센터 학생연구원 진은빈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팡족의 이주라는 설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우선 오늘 들려드린 이 설화는 팡족의 이주와 민족의 분열을 다룬 중부 아프리카의 이야기였습니다. 팡족이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면서 겪었던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을 담고 있는 설화인데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팡족의 이주 설화를 들으면서 팡족의 이주가 단순한 이동의 과정만이 아니라 민족의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 설화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조금 더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설화 내에서 분열과 갈등이 이어지잖아요. 팡족의 경쟁심과 그로 인한 분열이 그저 팡족의 이야기만이 아닌 현재 지금 우리 사회와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두 분은 각자 한 분은 이 팡족의 설화의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맞추어서 한 분은 이 설화에서 나타난 갈등과 경쟁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현대 사회, 현대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감상하셨군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먼저 그 팡족이 무슨 부족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팡족. 일단 제목부터 팡족의 이주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설화의 제목에서 등장하는 팡족은 현재 중앙아프리카의 카메룬, 적도기니 그리고 가봉에 걸쳐서 분포해 있는 부족이에요. 설화에 나오는 오구 우에강이라고 강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이 강도 현재 가봉이라는 국가에 위치해 있는 강이고요. 팡족은 18세기 이전까지는 이집트 내륙에 거주하다가 중부 아프리카로 그 이후에 이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그럼 이 설화를 들으면서 더 많은 것들이 궁금했을 텐데요. 각자 어떤 것들이 좀 궁금했던 점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이 설화에서 백인 부족이 왜 등장했을까였습니다. 팡족이 이집트에서 이동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집트가 아무래도 북부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피부색이 중앙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피부색보다는 좀 더 하얗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고대 이집트 지역의 사람들은 중앙 아프리카 흑인들만큼 피부색이 어두운 것은 아니었다고 추정되긴 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백인 부족이 외부 세력의 침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말씀해 주셨듯이 팡족은 18세기에 이집트 내륙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 내륙의 부족보다는 외부 세력의 침략에 의해서 이동하게 된 것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외부 세력이라고 하면은 실제 지금 백인이라 부르는 어떤 서구 열강들 아니면은 서구 열강일 수도 있고 그보다는 조금 더 피부색이 까맣지만 뭐 그리스나 페르시아 이렇게 중동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두 분 다 정말 흥미있는 주제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설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삶의 지혜가 녹아 있다고 하죠. 팡족은 강렬한 경쟁 관계, 부계 사회, 그리고 공동 조상에 대한 연대감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 설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팡족의 그런 민족성과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점을 찾거나 발견한 점이 있으면 각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있는데요. 네. 저는 이 팡족의 특징 중에 강렬한 경쟁 관계를 설화를 읽으면서 떠올렸습니다. 팡족과 블루족이 분열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때와 이제 초반에서도 부족 내에서 서로 신께 줄 선물을 준비하면서 경쟁적인 심리가 그때도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신께 줄 선물을 고민하는 게 늦어지는 이유도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내에는 정말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쟁 심리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팡족 내의 어떤 경쟁 심리보다는 좀 북의 사회와 최고 능력자를 대표로 삼는 문화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실제 오디오북 들어보면 팡족의 추장이 남성 성우만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북의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런 점을 반영해서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노렸습니다. 노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북의 사회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제 부족이 많다 보니까 외부와의 충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힘과 카리스마를 중요시했던 문화가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부와의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카리스마와 힘을 중요시했고, 또 외부와의 충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심과 갈등과 분열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두 분이 해주신 얘기가 다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설화의 그 민족의 민족성과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팡족의 설화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설화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설화가 가진 의미나 아프리카 설화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중부 아프리카 설화에는 종족의 기원이나 이주를 다룬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팡족의 이주처럼. 이건 이제 민족 간의 다툼이나 분열의 역사를 굉장히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설화를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옛 사람들의 노력도 느껴지고, 동시에 설화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집단의 가치관을 우리 같은 현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20세기의 흑인 노예 무역이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더 뿔뿔이 흩어지게 된 현실은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중부 아프리카 설화에는 종족의 기원과 이주를 다룬 설화가 많다고 했는데요.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인 노예 무역이나 식민지 정책처럼 과거의 역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종족들이 더 뿔뿔이 흩어지면서 되게 중부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부 아프리카 중에서도 카메룬 같은 경우는 약 200개 정도가 되는 종족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족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어떤 결속력을 높이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민족 영웅의 이야기나 그런 설화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이처럼 뭔가 민족의 그 결속력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설화나 이야기들을 이용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인 것 같네요. 그렇네요. 저도 은비님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팡족은 구전 설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전래동화를 통해서 유교라는 가치관을 전달을 했잖아요. 효라던가 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한 것처럼 팡족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기억을 전달하고 정체성을 고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설화를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설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들도 저희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정치적, 사회적인 장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구전 설화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설화는 그러한 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상황에서 같은 설화를 갖고 있고 같은 설화를 공유하면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잖아요. 그리고 같은 설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분열이 있을 때도 민족으로 인한 갈등 같은 거에서 근거로서 쓰일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노력 덕분에 어떤 식민지와 민족 간의 분열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의 문화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아프로비츠라던가 이렇게 흑인들의 음악 또는 문화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져 온 노력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팡족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면서 이 아프리카 설화가 가진 의미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야기가 각자 자신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선 설화 속의 갈등과 분열이 현재의 아프리카 현실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 부족이 강제로 한 나라에 공존하거나 또는 한 부족이 여러 나라에 나뉘게 되는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식민주의 유산에서 비롯된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저희 지금의 우리의 삶에 좀 녹여봤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팡족이 갈등과 이주가 이어지면서 리더의 결정에 따라 부족의 명운이 많이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팡족의 이주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결정이 스노우볼처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명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옳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비님은 이 팡족의 이주라는 설화를 통해서 현재 아프리카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김윤영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리더십과 올바른 리더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팡족 설화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